본인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경우 답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경우 겸손한 답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근면성실하다 이고요. 두 번째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답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멘토링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니어 분들하고도 멘토링을 많이 했지만 경력자 분들하고도 멘토링을 많이 했고요. 경력자 분들하고 멘토링을 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지예요. 이 질문은 주니어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쌓인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무기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본인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런 선택이 가능한 환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본인의 장점이 아닌 일을 하는 경우 그거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력이 쌓일수록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게 더 이상 장점이 아닌 환경이나 일을 할 때 준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져요. 얼마 전에 경력자 한 분하고 멘토링을 할 일이 생겼는데요. 멘토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제가 상황을 많이 듣고 그 다음서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커리어를 돌이켜 볼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그런 얘기를 물어보다가 어느 시점에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경우 답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분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런 경우 겸손한 답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세 가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 정확히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근면성실하다 이고요. 두 번째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대답은 사실상 비슷한 대답이죠. 세 번째 대답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들을 나쁜 대답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밖에 자기의 장점을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인지의 부족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너무 겸손하고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조금은 덜 겸손하고 더 뾰족하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경력이 쌓이면서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장점을 인지해야지만 장점이 장점으로 인정받는 일이나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장점이 아닌 일이나 환경이 있을 때 더 준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멘토링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분의 이력서를 찬찬히 훑어보면서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 프로젝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관통하는 어떤 본인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거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장점을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이분이 성공으로 이끌었던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문제들 혹은 사람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맡아가지고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뭐였냐면은 본인이 맡은 일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거나 혹은 레거시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뭐냐? 학습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편안함을 좀 느꼈고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 입으로 세 번째 장점을 이야기하셨어요. 뭐였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완성으로 이끈다, 성공으로 이끈다 라고 덜 겸손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주변의 동료나 내 매니저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본인이 그동안 했던 일들 중에 임팩트가 있던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임팩트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장점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하고 했던 멘토링은 저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서로 논의를 통해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분과 멘토링이 끝날 때 제가 이분에게 숙제를 냈어요. 그 숙제 내용을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글로 적어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장점이 지금 내가 하는 일 혹은 환경에서도 장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요. 마지막은 장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내가 새로 개발해야 하는 장점, 나의 새로운 무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숙제로 드렸어요. 이런 숙제를 통해서 제가 이분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장점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고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맡은 일에 따라서 내가 성장을 하면서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숙제를 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피터 프린시플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피터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죠. 영어로는 피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한국어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가지고 이 원칙, 법칙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볼게요. 이 이론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이 피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터 법칙, 피터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이 이론의 골자는 뭐냐? 사람들은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레벨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다음 레벨로 승진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가진 역량이 다음 레벨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까지 승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조직사회나 관료사회에서 승진을 결정하는 기준이 잘못 만들어지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나의 장점이 오늘도 장점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럴 회고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혹은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매몰돼서 똑같이 행동하면 오늘도 인정받고 내일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아까 멘토링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숙제를 냈는지 공유를 했는데 그 숙제를 낸 이유도 그분에게 혹시 그분이 피터 법칙의 희생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그런 숙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결국 주기적인 회고를 통해서 내 장점을 인지하고 장점이 지금도 장점인지 확인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했던 이야기 간략하게 요약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덜 겸손하게, 뾰족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물어보시고요. 피터 법칙의 희생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지금 환경, 역할에서도 장점인지 주기적으로 회고하시고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무기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복하고 보람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